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20대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 지금 사상 초유의 비리 의혹 대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있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죠.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사법 리스크를 오직 법의 눈으로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랑 변호사입니다. 예. 자, 두 후보 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자,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선거가 더 첨예해지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수사속보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해명하고 이게 거의 뭐 선거운동의 전부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인데 예. 심지어 이제 홍준표 의원이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말하는 등 좀 예. 비리 의혹 대선이다.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 오히려 이 대선을 좌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재명 후보에겐 대장동 의혹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들도 물론 이제 형사적으로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예. 윤석열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대선이 될 것이다. 네. 뭐 상식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이제 각을 이제 선명하게 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한테는 자기 출마나 이런 정당성, 정체성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책임 논해지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더 크게 논해질 사건이라 가지고 예. 좀 주목을 끄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사실은 대장동 의혹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그렇죠. 좀 단순하긴 해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내용은 다들 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예.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 이제 의혹이고 네. 그래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이랑 네. 공범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서 예. 공수처에 지금 입건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논해지는 내용은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선법 위반,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사실 대장동 사건에 비해서는 네. 죄명 자체가 좀 이렇게 낮기는 해요. 낮고 좀 단순하죠? 그렇죠. 사건 자체도 좀 단순하고. 예. 근데 요게 만약에 이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사실관계가 뭐 윤석열 후보까지 관여가 있다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제 공정 상식하고는 좀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는 네. 이게 지금 이게 미궁으로 빠져가는 거 아닌가 좀 사건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란 생각은 잘 안 했었는데 네. 좀 진행이 조금 이제 의아한 면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예. 네. 그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그 청구했다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예.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가진 패가 다 드러났고 그리고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유의미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예. 김웅 의원에 대해서 소환 조사까지는 했는데 그때 소환 조사 마치고 대기하던 기자들이랑 김웅 의원이 피하지 않고 만났거든요. 예. 근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증거로 제시한 게 다 뉴스 기사였다. 사실 뉴스 기사는 증거는 아닌데 그럼요. 그걸 가지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같고 결국은 김웅 의원이 논평한 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거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수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물증이 나오고 그거에 의해서 추궁을 진행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끌어내고 이게 수사의 ABC인데 예.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또 사실 좀 그런 분위기 감지됐던 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낸 거 종합했을 때 아직 영장 청구할 단계가 아닌데 예. 근데 또 보니까 그때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선례를 찾기도 조금 힘들었는데 그러면 법조 기자들하고 법조인들하고 얘기를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설마 이 상태에서 청구했겠냐. 뭐가 있겠지. 예. 확실한 한 방 뭐가 아직 보도되지 않은 뭔가 있으니까 청구했겠지. 설마 그거 아니면은 네. 이거 정말 무리수인데 설마 그렇게 했겠냐 그랬는데 보니까 기각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실마리를 지금 못 찾고 있다. 뚫고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가지고 신병을 확보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공수처가 지금 패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또 두 사람이 또 검찰이고 검찰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이게 공수처 수사력이 그분들에 대한 방어를 뚫고 나가기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송 검사 영장 기각된 것만 봐도 사실은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이 제기됐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그 대선이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네. 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늘어지고 예. 그 수사 이 구도 자체 잡는 것도 이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러면은 김웅 의원이랑 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거 진행되고 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공범관계 이게 이제 구도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거기까지 구도 잡고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겠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정말 해야 될 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영장에 보면은 성명 불상자에 대한 기재가 막 수십 번이 등장한다고 해요. 근데 예. 사실 영장 청구는 수사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실체가 나왔어야 되는 그런 단계여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청구했을 뿐만 아니라 네. 성명 불상자라는 건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사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리고 수사 구도상으로는 예를 들어 직권남용죄를 따져보면 손준성 검사가 그 뭐 부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했다 이런 구도를 지금 잡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누굴 시켰냐라고 했더니 그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성명불상자다. 이렇게 지금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 지금 뭐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술이 뭐 나오질 않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내용은 없고 그럼 직권남용죄는 누군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그 고발장을 만들게 했다는 건데 누군지도 예.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했더라. 네. 라는 식으로 돼버리면 만약에 재판 가서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직권남용죄 통째로 날아가는 건데 네. 그럼 공수처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구도 자체가 그렇게 구도를 잡아가지고 그 구도대로 수사를 밀고 갈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수사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은 그 내용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10년에서 11년에 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조작한 데 대해서 전주로 개입한 게 아니냐. 요 네. 의혹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요거에 대해서 수사를 꽤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 26일에 주가 조작에 선수로 참여한 이모 씨, 김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기소까지 됐고요. 예. 이 주가 조작 사건은 그 전주가 있고 네. 주식을 이제 네.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자 하는 대주주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설계자가 있고 네. 선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고가매수 허위 매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수를 하는 사람까지는 잡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선수들은 이 구도상으로 봤을 때 전주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방향상으로는 선수를 잡고 설계자가 보통 이제 선수를 섭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설계자 그리고 이제 대주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방향상으로는 이제 수사는 맞게 가고 있다. 지금 권오수 회장도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 선수와 설계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관여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신까지냐? 더 올라가는 게 있느냐? 네.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방향은 맞는데 지금 전주의 그 포지션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예. 아닌지 이걸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아직 권오수 회장의 진술이나 이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알기는 어려운데 전주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사실 있는 혐의가 있는 건지 예. 아니면은 뭐 결백한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소환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시점도 그렇게 멀진 않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인 김건희 씨도 소환 조사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협찬 의혹도
수사 진행 중이죠. 요즘? 예, 요것도 예. 진행 중입니다. 예. 요 내용은 그 윤 총장이 그 검찰총장 지명되니까 예.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사가 한 4배 가까이 확 늘었다. 예. 그럼 이게 뇌물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예. 그때 당시에도 요게 이제 뇌물죄로 논해졌을 때 나왔던 얘기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예. 그 법인은 윤 총장으로부터 별개의 인격인 김건희 씨로부터 또 떨어져 있는 예. 법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리 구성을 하려면 이제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요걸 논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3자 뇌물죄는 그 법 규정에서도 예. 공무원과의 부정한 청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눈도장용 협찬이라는 의혹이야 있지만 이게 네.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을 하는 건 정치권 얘기고 법적으로만 딱 보면은 이게 성립 요건이 그냥 일반 뇌물죄보다는 한 단계 더 이제 가중된 요건을 예.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관계가 언급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렵겠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전시회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성립을 논하기에는 사실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었는데 1심에서는 징계 정당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그 출마의 정당성하고 딱 연결됐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행정소송이라서 형사사건보다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당시에 뭐 재판부 사찰이 있었던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지 뭐 채널A 사건에 대해서 감찰 수사 방해했는지 이걸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패소하니까 좀 굉장히 당황하는 분위기는 그때 감지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됐으니까 그리고 총장직 사퇴했으니까 소취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견해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 총장이 사퇴하자마자 네. 이 사건은 그렇게 정리하는 그냥, 게 예, 예. 훨씬 낫지 않았냐. 리스크, 깔끔하게. 그렇죠. 패소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게 낫지 않았냐. 그렇죠. 예.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소취하가 사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송은 원고가 제기하니까 원고가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게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고가 예.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도 다투겠다라고 준비 서면이나 나와서 이제 변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즉 재판이 시작되면 그렇죠. 네, 그때 예, 이제 그래서 예. 피고도 우리도 이제 그 상대방 청구 기각해달라 이렇게 주장이 딱 나와버린 순간부터는 피고도 선택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송은 원고가 제기했지만 기왕 재판이 열렸으면 피고 입장에서도 우리가 정당하다는 거를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이득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은 원고가 소송의 그 진행을 좌우하는 거를 여기에도 동의권을 부여해가지고 마찬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법 조문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분명히 검토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의 사건에서는 분명히 검토하거든요. 예. 근데 소취하를 넣었는데 피고 쪽에서 만약에 네. 부동의를 해버리면 모양새가 완전히 좀 어그러지면서 법원에서도 아 이쪽이 주장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당시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승소 가능성이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 예. 승소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부동의하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소취하려고 그랬다 부동의 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난이 있고 예. 재판부에도 좀 안 좋은 인상이 되니까 아 이거 그냥 가보자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소취하가 뭐 당연히 소취할 수 있는데도 정당하니까 밀고 갔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